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이 기아 자동차를 탈 때마다 유난히 옵션으로 제가 많이 까고, 두 번째로 많이 까는 게 이 20년 된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이 마감이에요. 이 마감. 자, 이 국산차라는 선입견이나 기준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차량은 풀옵션인데 5,500만 원이에요. 5,500만 원짜리 차에, 자, 이 알칸타라는 조금만 기다려. 알칸타라 조금만 기다려. 이 혼 커버, 이 크락션 커버, 이 가장 운전을 하면서 가장 딱 임팩트를 줘야 되는 이 핸들에 5,500만 원짜리 차, 이 핸들 커버 가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혼 커버가 이 플라스틱, 이 그냥 플라스틱도 아니고, 이걸 정말 가려주고 싶다. 가려주고 싶어. 그리고 알칸타라 옵션 싸! 그래, 좋아. 알칸타라 옵션 너무 싸. 웬일이야. 알칸타라 옵션이 왜 이렇게 싸? 라고 해서 추가를 하면은 여기 알칸타라가 딱 세 군데가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눈으로 딱 보기에도 이거는 알칸타라가 아니라, 야, 이거 무슨 스폰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딱 바로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알칸타라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좀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패들 시프트 뒤쪽 있죠. 패들 시프트 뒤쪽. 패들 시프트 뒤쪽이, 이 저번에 제가 셀토스를 하면서 기워놨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울었어. 이게 막 습기 먹은 다음에 다시 또 건조해지고, 습기 먹은 다음에 또 다시 건조해지고, 그러면 울죠. 벽지가 울듯이, 도배한 벽지가 울듯이 뒤에가 울었어. 애가 지금 계속 울고 있다. 울고, 중요한 거는 좀 이쪽. 저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이렇게도 많이 잡지만, 또 그냥 편하게 운전할 때는 이렇게도 많이 잡단 말이죠.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가 누를 때마다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스티어링 휠을 구성하고 있는 이 뼈대랑 알칸타라 커버랑 유격이 좀 있다.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 누르는 재미를 또 좀 만들어주기도 한다. 누르는 재미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스팅어 마이스터 운전석에 일단 딱 앉으면 20년산 플라스틱과 울고 있는 스폰지스러운 알칸타라가 어서오세요 하면서 운전자를 맞이해주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리뷰 시작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좀 힘을 줘서 까고 있는 거 보면은 뭔가 느낌이 안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차는 이런 스티어링 휠에 관련된 마감, 이거 말고는 깔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오늘 타고 있는 차량은 스팅어 마이스터고요. 3300cc 트윈터보 6기통 GDI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무려 400마력에 육박하고 토크가 50이 넘는, 거기에다가 4륜구동, 뒤쪽 디퍼렌셜에는 LSD가 들어가 있고, 수많은 전자장비들, 편의장비들이 진짜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자, 오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이 돈이면 BMW 3 시리즈 사지, 미쳤다고 스팅어를 사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 한 포인트 찝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G70입니다. G70과 비교해서 스팅어가 도대체 다른 게 뭐야? 스펙이 어쩌고, 휠베이스가 어쩌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껴질 감성적인 부분들, 느낌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많은 분들이 G70과 스팅어를 비교하시면서 단순히 수치적인 거,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아무래도 집중하다 보니 이 실내 뒷자리 사이즈의 공간, 이 차량 안에서의 거주성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한 게 맞긴 맞아요. 지금 뒷자리를 보게 되면 줄자로 재고 뭐로 재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한참 넓어요. G70보다 한참 넓은데, 그냥 이 뒷자리에 앉았을 때 레그룸만 넓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 뒷좌석 시트에 엉덩이가 닿는 면적의 저 길이, 그 길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시트 길이 자체도 G70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그냥 길이만 넓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안쪽으로 좀 쏙 함몰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뒷자리에 앉았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레그룸이 조금 더 확보된다라는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G70과 번갈아서 오랫동안 타고 다녔을 때 분명히 모든 분들이 다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고속주행 시의 안정감이에요. 물론 G70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직진도로에서 그냥 꾸준히 쭉 밟고 갈 때는 스팅어와 차이를 모릅니다. 그런데 고속에서 핸들에 타각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차량의 거동의 느낌을 받으면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를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저처럼 숏코너를 즐기고 와인딩을 즐기고 차량의 그런 경쾌한 느낌보다는 그냥 이런 고속주행 시에 핸들이 타각이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 고속코너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저 같은 사람한테는 훨씬 더 큰 장점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이 G70과 스팅어가 단순히 휠베이스만 다른 게 아니라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열리는 형상 자체가 다르죠. 그 아우디의 A7처럼 전형적인 쿠페형 세단이 갖춰야 되는 그런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분명히 G70과는 무게 배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굉장히 미묘할 수 있겠지만 하체 서스펜션의 세팅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소나타와 K5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하체의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실제로 K5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와는 다르게 비어만이 마지막 세팅을 했다라고 기아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그런 휠베이스, 그리고 무게중심의 변화, 무게 배분의 변화, 마지막 서스펜션의 세팅의 차이,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G70과는 다른,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이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GT라는 이름을 씁니다. GT카의 덕목이 뭐예요? GT카의 덕목, 고속으로 안정감 있게 장거리를 빠르게 운행할 수 있고, 트렁크 사이즈도 좀 나오고 사람도 좀 편하게 탈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을 갖춘 차량을 GT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아에서 스팅어를 GT라고 밀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현대 기아가 뭐 우리는 뭐 GT어다, 무슨 SAV야, 우리는 뭐 스포츠 뭐 어쩌고야 맨날 이렇게 말을 해도 어디까지나 그냥 광고 카피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진짜 GT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에 진짜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이런 세팅을 만들어냈다, 이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GT카 본연이 갖춰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고속에서 G70 대비해서 이 핸들 타각이 들어갔을 때 주는 이 리스폰스도 나쁘지가 않아요. 또 일단 이거는 가격을 떠나서 현기의 AS 서비스 센터 직원들의 그런 대응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 스팅어라는 차량의 상품성, 그리고 이 차의 태생이 GT카라는 거에 맞춰서 생각을 했을 때, 아, 한국에서 정말 제대로 된 GT카를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 부분만큼은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LSD가 들어가 있어야 지금 같은 상황에, 지금 사실 놓으면 좀 미끄럽단 말이야. 염화칼슘 막 뿌려놓고 지금 유턴하면서 풀악셀 딱 때리는데 차가 앞으로 끽끽 하면서 앞으로 그냥 밀고 나가버리잖아. 이 LSD가, 갑자기 LSD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그 스팅어 동호회에도 보면 LSD는 뭐 고속에서나 쓸모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이런 고속에서 뒷바퀴 그립을 잃을 정도의 한계 상황까지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스팅어 같은 경우에 2.5 터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 다 300마력이 넘어가잖아요. 토크가 막 다 40, 50 이런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 저속에서 핸들 타각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좌우 바퀴 회전차가 생길 때, 그리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릴 때, 그때 그냥 오픈 디프가 아니라 저런 LSD가 들어가 있어서 빠지는 출력, 진짜 출력을 밀어줘야 되는 바퀴 쪽으로 출력을 밀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는 이런 차를 타고 소소한 운전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고속이 아니라 오히려 저속에서 출력이 많이 들어갔을 때, 뒷바퀴가 슬립이 났을 때,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LSD를 G70과는 다르게 그냥 기본 모델에 전부 다 때려 박아 놓은 4천만원짜리 기본 모델부터 다 박혀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기아에서도 그만큼 재미있는 운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천만원짜리 깡통 기본 모델까지 LSD를 다 그냥 기본으로 탑재해주고 있는 거다. 물론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4륜을 선택하게 되면은 뒤에 LSD가 빠진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저는 옵션 추천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는 후륜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 자, 파워트레인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느낌도 너무 이상해서 정말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자, 일단 좀 스포츠 모드로 놓고요. 자, 스포츠 모드 놓으면은 전동 볼스터, 네, 볼스터 쫙 허리 조여주고요. 자, 제가 G70 3.3 터보를 리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3 터보는 직결감이 너무 떨어진다. 앞에서 엔진 출력이 한번 왕 하고 돌고 나면 하나 둘 한 두 박자 정도 쉬고 나서 그제서야 운전자가 가속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단순히 뭐 출력이 뭐 얼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갑자기 딱 째고 싶을 때 RPM을 확 올렸을 때 이게 얼마나 빠르게 속도감이 체감이 되느냐, 얼마나 리스폰스가 빠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3.3 터보는 이것 때문에 저는 싫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팅어는 좀 달라요. 지금도 RPM의 변화와 제 몸이 싹 제껴지는 거를 한번 같이 보세요. 자, 그냥 뭐 2000rpm 60km로 달리고 있다가 악셀, 자 다시 한번 2000rpm 60km, 정말 G70 3.3 터보에서 스포츠 모드 놓고 그냥 항속주행 하다가 악셀을 갑자기 깊게 밟아서 운전자가 가속감을 느낄 때까지 걸렸던 그 좀 답답한 느낌이 스팅어에서는 체감상 한 반으로 줄어든 느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RPM을 높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스로틀이 열렸을 때 이때의 이 직결감이나 리스폰스도 G70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RPM이 그렇게 막 높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한 2000rpm 대 지금 요 정도에서도 당연히 ZF8단의 그 정도 미친 직결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런 출력을 가지고 오토미션을 가진 차량 치고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심지어 초반 스타트 할 때도 아무튼 이상해요. 그냥 제자리에서 풀가속을 할 때도 G70보다 더 모르겠어요. 이것도 혹시 또 제가 보통은 이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때문이에요 라고 원인까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그걸 찾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말씀을 또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그 제조사에서 말해주는 수치적인 것들 있죠. 우리는 몇 마력이야, 토크가 몇이야, 제로백이 얼마야,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훨씬 더 운전하면서 감성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로 100, 뭐 제로 200, 솔직히 우리가 200km로 항속을 할 일이 얼마나 돼요. 제로 200을 찍을 일이 얼마나 돼. 정작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악셀을 딱 밟았을 때 한 50km에서 100km까지 얼마나 빠르게 직결감 있게 내가 밟은 대로 움직인 대로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딱딱딱딱딱 움직여주냐. 그냥 30km로 달리다가 잠깐 80km로 잠깐 급가속을 하는 그 와중에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펀치력을 만들어주냐, 얼마나 빠른 리스폰스를 만들어주냐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정말
간만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국산차를 시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파워트레인 얘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옵션 추천편에서 어쨌든 3.3 터보가 아니라 2.5 터보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이렇게 3.3 터보가 직결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그 2.5 터보 같은 경우도 300마력이 넘는, 토크도 43이나 되는 굉장히 괜찮은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그 2.5 터보 4기통 듀얼 인젝션을 사용하는 엔진이, 물론 터보가 빠진 모델은 지금 K7이랑 그랜저에서 난리가 나 있는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터보가 들어간 2.5 터보 4기통 듀얼 인젝션 사용하는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수출형으로도 주 모델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판매가 될 엔진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현대기아가 그 2.5 터보 4기통 모델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많은 테스트도 하고 신경을 좀 썼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얘가 물론 6기통이기는 하지만 아이들링 시에 아무래도 그 GDI 엔진만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직분사 진동은 차량 안으로 들어와요. 고압으로 연료를 쏘는 소리도 날 텐데 거기에 추가로 엔진 상단부에 있는 고압 펌프를 계속 돌면서 딱딱딱딱딱 때려주는 그 날카로운 소리도 계속 난단 말이죠. 추가로 진동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듀얼 인젝션을 사용하고 저 RPM에서는 직분사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분사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직분사 엔진만의 미세한 진동 소음이 거의 없다는 거. 뭐 대신에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4기통이라서 또 4기통대로의 그 4기통 진동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또 그 4기통 엔진 안에 진동 잡기 위해서 밸런스 샤프트 들어가 있고, 실제로 GV70나 G80 같은 차량들 그 엔진 들어가 있는 차들 타보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정숙성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비도 더 좋잖아요. 그렇다고 출력이 뭐 빠진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그 2.5 터보 모델이 아마 생산 원가도 더 비쌀 겁니다. 아무래도 신형 엔진이고 이 엔진을 좀 팔아야 아무래도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돈이 좀 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3.3 터보 모델을 선택해야만 이런 섹시한 이런 섹시한 좀 야한 레드 시트를 3.3 터보에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옵션지를 해놓지 않았나. 솔직히 2.5 터보 모델이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레드 시트, 이 레드 인테리어 하나 때문이라도 이 어쩔 수 없이 3.3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만 해도 드니까. 자, 아무튼 뭐 파워트레인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차량이에요 진짜.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 다닐 때랑 스포츠 모드에서 다닐 때 이 댐핑 압력의 변화도 굉장히 커서 이 컴포트 모드에서도 마냥 컴포트하지는 않아요. 고속주행에서도 충분한 안정감을 만들어줄 수 있을 딱 그 정도로 하드하면서 쫀쫀하게 잡아주다가 스포츠 모드 딱 들어가면은 차가 아주 살짝은 탕탕 튈 정도로 그 정도로 또 하드한 댐핑 압력까지, 이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종합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차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BMW 3 시리즈랑 비교를 하면 어떠냐. 제가 이 차량 옵션 추천편 영상에서 4천만원 중반 추천을 드렸어요. 4천 중반이랑 비교를 했을 때 BM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20i 가장 엔트리 모델이 할인받고 나면 4천 중반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 4천 중반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2.5 터보 모델의 후륜에 그 정도 옵션 싹 넣어서 이런 시트 싹 다 넣어가지고 300마력이 넘는 그런 차량이랑 320i를 비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나는 꼭 BMW를 타야 돼 라는 거 아니고서는 저는 사실 정말 뜯어 말리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녀석처럼 5,500만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BMW에서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이 할인 적용 받은 다음에 330e 모델 같은 경우가 5천 중반까지 딱 내려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330e 너무 좋은 차예요. 그리고 다 아시죠? 저는 하이브리드 성애자입니다.
그리고 BMW의 그 i 퍼포먼스 차량들,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그 ZF가 다 헤쳐먹는 모터랑 트랜스미션 같이 ZF에서 딱 납품해줘서 BMW에 딱 갖다 박았을 때 내주는 그 부드러움과 정숙성과 퍼포먼스 때문에 330e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훌륭한 상품성을 가진 차량인 거는 분명한데, 지금 이렇게 스팅어가 말도 안 되는 옵션과 출력을 다 넣고,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이 출력을 길에 뿌리고 다니기도 꽤나 쏠쏠하게 재미가 있다 라는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풍부한 옵션 그리고 출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스팅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브랜드 밸류와 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그런 장점을 누리면서 부드럽게 운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30e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딱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천 중반대에서는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4천 중반대에서는 이건 답이 없다. 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만에 너무 좋은 차량을 탔네요, 또. 네, 이건 진짜 좀 가리고 싶다. 네, 이렇게 가려주면서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화내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